자, 안녕하세요. 아노말리 디텍션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아노말리 디텍션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도 기반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그 중에 하나인 Gaussian Density Estimation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지난 시간에 개요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종류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밀도 기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밀도 기반의 이상치 탐지 방법, 즉 density based anomaly detection인데요. 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관측치들을 바탕으로, 자, 우리는 관측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가지고 각 관측치가 생성된 확률을 우리가 추정을 해내서 그 확률이 낮으면 이건 이건 아노말리 같은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측치가 생성된 확률이 낮을 경우에는 이를 이상치로 아노말리로 판단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이 형상이 여기에는 뭔가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몇 개 있고 어쩌다가 띄엄띄엄 뭐 한두 개가 여기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디가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아웃라이어 혹은 아노말리. 근데 지금 뭐 제가 아웃라이어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웃라이어, 아노말리, 예전에는 이거를 또 노블티라고 불렀어요. 노블티. 요 세 용어의 좀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먼저 아노말리는 약간 부정적인 메시지 느낌이 좀 강한 거고요. 노블티는 약간 긍정적인, 즉 뭐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군계 일학 같은 아주 좋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 찾겠다. 뭐 이런 개념 뜻을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노블티는 참신함이란 얘기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아웃라이어는 그냥 통계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불렀던 이름인데 그냥 뭐 약간 뉴트럴하다.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부정 긍정이 아니라 하여튼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것 이런 것을 아웃라이어 부르면 되는데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아노말리 디텍션, 노블티 디텍션 이름은 다르게 불리지만 최근에는 이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주로 불리는 어떤 추세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히스토그램으로 돌아오면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다음에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날 거라는 거니까 이 동네가 뭐 이런 것들이 아노말리가 아닐까? 아웃라이어가 아닐까? 노블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은 이렇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나중에 뭔가 좀 부드러운 확률 밀도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면적의 이제 1이 되도록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서 그것의 PDF 값이 이게 이제 PDF 곡선이죠. 이 PDF 값이 낮은 것을 보고 이것이 아웃라이어 아닐까, 어노말리 아닐까, 노블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자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가장 심플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PDF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즉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차원의 공간 속에 데이터가 있다. 그럼 눈으로 좀 보기 이렇게 보이겠죠. 내가 데이터가 있다. 그럼 이것의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어떻게 뭐 어떤 개념이냐? 자, 이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하나는 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난 파라메트릭한 어프로치. 모수를 기반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파라메터 혹은 이 모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1차원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차원 공간 속에 여기 점이 많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겠죠. 이거 어쩌다 하나씩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PDF를. 그럼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게 X면 X는 정규 분포 뮤와 시그마 스퀘어라고 하는 이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전부 다 모수예요. 모수.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가정했을 때 그 확률 분포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값, 그것이 이제 파라미터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거냐? 이 밑에 비모수는 정규 분포 이런 거 특별한 확률 분포의 형상을 우리가 가정을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1차원일 땐 이렇고 2차원일 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산처럼 생긴 이게 이제 멀티베레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찾았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가우시안이란 말을 쓸 거예요. 노멀이란 말 대신에.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것의 density를 estimation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probability density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aussian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처럼 생긴 이런 확률 밀도 함수. 물론 이 산처럼 생긴 것의 안쪽 부피는 1이 되겠죠. 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위에 그렸던 요거를 옆으로 탁 단면을 자르면 뭐 요렇게 만약에 탁 단면을 잘랐다. 그러면 여기 요렇게 되고 요렇게 잘려 나가겠죠. 자, 저런 바닥과 수평한 단면을 자르기 시작하면 지금 제가 타원 형처럼 하나 그렸는데 이게 이런 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또 자르면 타원형이 좀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즉 이러한 등고선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등고선이. 예. 그래서 이런 등고선을 우리가 나중에 확률 밀도 함수 2차원 공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논의할 때 이런 등고선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산이 두 개가 있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산이 어느 순간 어떻게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어떤 등고선을 그리는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mixture of Gaussian, 가우시안 분포, 즉 확률 정규 분포를 여러 개를 합해서 확률로 표현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해서 GMM이라고 부를 텐데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비모수 방법은 이런 정규 분포라고 하는 이런 뭐 확률 분포의 가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 많이 모여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뭐 삐쭉삐쭉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부드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한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다.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다. 뭐 이런 게 특징이죠. 훨씬 더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Kernel Density Estimation이라고 그래서 KDE라는 방법으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어차피 확률 밀도를 추정해내는 방법들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게 아니고 확률 밀도를 추정해내겠다. 그래서 확률 밀도가 낮은 곳을 아노말리라고 부르겠다라는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모수 기반의 방법들 중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Gaussian Density Estimatio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Gaussian Density Estimation은 자,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가우시안, 하나의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원 데이터, 1D 데이터면 여기 관측지가 있고 여기도 어쩌다가 하나씩 있고 뭐 여기도 흩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면적은 이제 1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추정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학에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경계선을 잘라서 요쪽 구간에 있는 얘들은 전부 다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왜냐? 여기는 되게 높은 거 보니까 여기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것들이 뭐 이런 데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겠다. 즉, 요 PDF 곡선, 요것을 정규 분포의 PDF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X가 정규 분포 따른다. 평균은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다. 자, 그래서 요 수학식에서 결국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찾기만 하면 PDF가 결정나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2D가 되면 뭐 여기를 이제 X1축 부르고 여기를 X2축이라 부릅시다. 그럼 X1축, X2축에서
산처럼 생긴 게 되겠죠. 물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정규분포가 보일 거고, 이쪽 쳐다보면 이쪽 정규분포가 보이는 이런 형상이죠. 자, 여기 x1, x2라고 부를게요. 이건 x1에 대한 정규분포가 될 거고, 이건 x2에 대한 정규분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PDF 함수가 이제 나의 새로운 관측치가 이 벡터라고 표현하면 x1 값과 x2 값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나의 어느 특정 관측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x가 여기다 쓸까요? x라고 하는 이 벡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2차원 공간이니까 이걸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뭐 n만 써도 됩니다. 차원은 2차원이네. 이게 2차원인 데이터다. 그럼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니까 평균도 벡터가 되겠죠. 즉 뮤 벡터라는 것은 뮤 x1과 뮤 x2, x1과 x2의 평균을 표현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 부르는 거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21, 시그마 11, 시그마 22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시그마 11이라는 것은 x1의 분산, 시그마 22라는 것은 x2의 분산, 시그마 12는 뭐죠? 시그마 12는 x1과 x2의 공분산, 즉 코베리언스가 들어가는 거죠. 통계학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 PDF 함수를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이 캐피탈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표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가우시안 density estimation을 하려면 우리 뭐 통계학에서 배웠던 그 이해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기초 지식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내가 관심이 있는 population 모집단이 있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뮤와 시그마가 궁금하다. 그러면 샘플을 뽑죠. 샘플링을 해서 그러면 이게 샘플이 뽑힌 겁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x 바도 계산하고 캐피탈 S 스퀘어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 이런 걸 계산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 추정과 검정, 즉 에스티메이션도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estimation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inference라면 이 모든 것이 inference이기 때문에 estimation을 하거나 hypothesis test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inference 한다 그러고 자, 이때 우리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inferential statistics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통계량이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학문을 추정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추정통계학 혹은 추론통계학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inferential statistics라고 부른다. 자, 요 정도는 우리 기초 통계에서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좀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관측치가, 즉 내가 데이터가 x1, x2, xp로 구성된 이렇게 observation 1번, 2번,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데이터셋이다. 그럼 p 차원 공간에 있는 데이터죠. 자, 그때 어느 하나의 관측치, 여기를 뭐 i라고 하면 요 i 번째 요 관측치를 이제 뭐라 부를 거냐? x of i라고 하는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네. 이 벡터 x of i의 벡터는 벡터이기 때문에 x1 값, x2 값, xp 값을 가지는데 이게 i 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가 이 i를 써줘도 되겠죠. 요렇게 그냥 뭐 i를 빼고 싶으면 그냥 요렇게 해서 일반화시켜서 요렇게 생긴 벡터라는 얘기예요. 요것이 하나의 관측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관측치에서 우리가 이 평균 벡터라 이것도 지금 벡터의 표기입니다. 이 평균 벡터라는 것은 각 변수의 평균들로 모여져 있는 벡터고 그것은 x의 기대값 구한 거나 같다. 좀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그 x라는 벡터와 뮤라는 벡터 사이에 코베리언스, 예, 시약, 여러분, 유니베리에이트, 즉 변수가 하나인, 이렇게 변수가 P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서 이걸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코베리언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가 될 것이다. 그때 상관계수도 여러 가지 두 변수들 간의 조합끼리의 상관계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관계수 하나는 공분상과 각각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통계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을 지금 멀티베리에이트, 즉 우리가 기초 통계 시간에 배운 거는 유니베리에이트한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했던 거죠. 랜덤 베리어블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멀티베리에이트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로 뽑아도 이제 아까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는다. 그럼 샘플로 뽑힌 것들도 하나하나가 지금 이 표현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xi의 1, xi의 2, xi의 p. 여기에 지금 컴마 찍어 놓은 게 트랜스포즈라고 그러죠. 트랜스포즈. 그래서 지금 세로로 쓰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옆으로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하나의 벡터가 샘플로 뽑힐 거고, 샘플로 뽑힌 것들의 평균, 자, 이거 샘플 민이죠. 샘플 민 벡터가 요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캐피탈 S로 표현해서 평균 벡터 뮤 대신에 이 x바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샘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안에 있는 하나하나는 요런 하나하나는 다 요렇게 정의가 된다. 샘플의 미인 벡터와 샘플의 코베런스 매트릭스, 그다음 샘플의 어떤 상관계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베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MVN은 멀티베리에이트 변수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 노멀 대신에 가우시안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가우시안이라고 불러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디멘전이 P다.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이 P,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P 차원의 확률 변수 X가 요렇게 따를 때, 그때의 이 PDF는 요렇게 생긴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2파이의 2분의 P승, 요건 다 이제 상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 이제 요런 노테이션이 나오죠. 요렇게 해놓은 거. 요거는 어느 매트릭스의 절대값 해놓은, 이게 뭐라 그러냐, 이것을 요거에 우리가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수학의 어느 상수 값이에요. 어떤 숫자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공부하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만 지금 당장 그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수 값이 만들어진다. 상수 값이. 그 다음에 요거 다 지금 전부 다 이거 지금 벡터입니다. 벡터. 다 이제 벡터예요. 벡터.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지금 요런 형태를 띄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P가 1이 되면 우리가 친숙한 이런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고, 그때 PDF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가 2일 때는 그냥 P가 2일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P가 2일 때를 바이베리에이트라고 또 특별히 부르기도 합니다. 멀티베리에이트에서 그 벡터의 엘리먼트가 두 개일 때는 바이베리에이트,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X가 요런 두 개로 구성된 벡터로 구성되어 있을 때 미인 벡터는 요렇게 될 거고, 코베런스 매트리스는 요렇게 생기겠죠. 그때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게 풀어서 쓰면 요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렇게 된다. 풀어서 쓰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풀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x1과 x2의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요건데 요것은 코베리언스에다가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요 형태 요게 지금 요걸 말하는 건데 요게 지금 역행렬이란 얘기는 이건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렇게 2x2로 만들어졌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했던 요 디터미넌트는 요렇게 이 디터미넌트가 요렇게 된다라는 결과를 그냥 알면 돼요. 지금 요거를 지금 왜 그런지를 공부하는 거는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학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뭔가 있다 상수다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PDF 요거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떤 상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f of x가 결정나기 때문에 어떤 3차원 공간 속에 점이 하나 찍힐 거고 점들이 모여서 산처럼 생긴 어떤 표면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density 가우시안 density estimation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상 관측치 점들 x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x 벡터들만. x 벡터는 x1, x2, 닷닷닷 x p로 구성된 이게 하나의 관측치인데 이 관측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관측치를 통해서 평균 벡터, 뮤라고 하는 벡터와 공분산 행렬, 요 캐피탈 시그마, 제가 지금 언더바를 끄면 전부 다 벡터나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요런 것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이 값은 10만이 알고 있는데 내가 샘플로 뽑은 것을 가지고 즉 샘플로 뽑았다는 게 내가 지금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뮤 벡터와 캐피탈 시그마 벡터를 추정해낸다. 이 추정만 하면 이 추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아까 그 PDF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구할 수 있거든. 아까 생긴 게 뭐 좀 복잡해 보였지만 이것만 있으면 요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을수록 이것이 아노말리라고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되게 사실은 간단합니다. 즉 요것의 추정치니까 제가 hat이라 부를게요. 이 hat을 이용해서 요것의 hat 값을 찾는 거지 사실은. 실제 f 값은 10만이 알고 있고 그 PDF 값의 추정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거 시간도 되게 짧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규분포 통계학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정규분포에 가설 검증할 때처럼 어떤 경계선 정해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는 어떤 경계선 크리티컬 밸류라는 걸 구해가지고 그 바깥쪽에 가면은 뭐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었죠.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라는 것도 사용했는데 그 유의수준 알파의 개념을 여기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 여기서 말하는 이 컷오프가 가설 검증에서는 크리티컬 밸류 임계치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유의수준 알파 이용하는 거예요. 유의수준 알파를 이용해서 이것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변수의 측정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것은 뭐 보통 우리 기계학습에서는 우리 스케일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든지 스탠다디제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민 맥스 스케일링도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링도 있었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리지널한 변수의 측정 단위를 그대로 사용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우리가 만약에 D 차원 공간이라면 그때는 우리는 뮤라고 하는 민 벡터하고 캐피탈 시그마라고 하는 요 공분산 행렬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1차원이라면
뮤라는 값과 시그마 스퀘어라는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추정하는 방법. 그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그래서 ML이라고 짧게 부르는데, 자, maximum 최대, likelihood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우도라고 불렀고, 이걸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냥 가능도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이게 사실은 통계학적 표현으로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조건부 확률이냐, 이런 조건부 확률이야. 1차원이면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무엇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번에 내가 데이터 이 x를 가질 확률, 이게 바로 likelihood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내가 이걸 그냥 일반화 시켜서 뭐 세타라고 하는 모수가 이 파라메타다. 이게 파라메타죠. 자, CF 여러 가지 저 표현들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다 정리할게요. CF.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세타의 확률이 궁금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X를 이용해서 세타를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 요 확률의 값이 큰 세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 얘기한 것은 세타가 주어졌을 때 X,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개념을 다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뭐라 부르냐, 우리 베이즈 시어럼에서 prior probability라 불렀던 거예요. 그죠? 얘를 뭐라 불렀지? posterior probability라 불렀던 거예요. 그죠? 얘를 뭐라 불러 지금? 얘를 지금 likelihood라고 부르는 거예요. likelihood. 너무 좁네요. 여기 다시 쓸게요. likelihood. 자,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 세 가지 구분을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posterior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이게 조건부 확률 때문에 이거고 이거잖아요. joint probability로. 그런데 다시 쓰면 이거하고 위에 있는 이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위에 있는 joint probability를 밑에 있는 분자로 표현했던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방법을 써서 베이즈 시어럼을 다 이용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베이지안, 우리 나이브 베이즈 공부할 때 베이즈 시어럼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언제? 우리 언제 이거 할 때,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공부할 때 요 아이디어를 사용했었죠. 그때 우리는 이미 이 likelihood도 다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likelihood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뭐 너무 새롭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방법의 이름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e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 즉 정규 분포, 즉 미지의 평균과 분산은 모르지만 미지의 평균과 분산이지만 가우시안 분포를 이미 가정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 손에 있는 데이터들의 생성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있는 likelihood가 바로 지금 정규 분포로 따지면 파라메타가 뮤와 시그마 스퀘어죠. 자, 이게 말로 하면 이런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차원이다. 1D 케이스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5개 있어. 요 밑에 분홍선점, 요거 5개 있어. 그래서 근데 이 값이 여기 1, 4, 5, 6, 9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나왔을까를 지금 추정하려고 하는데, 자, 1번은 요 분홍색 선에서 나왔을 것이다.
2번은 이 파란색 선에서 나왔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좀 더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확률 분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가 여기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대충 평균은 여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확률 분포가 이러면 평균이 여기니까 이 동네에서 자주 나타났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거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요 분홍 여기 좀 오렌지색으로 된 확률 분포가 오히려 맞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을 가정했다면 이때는 이 likelihood가 요 점에 대한 likelihood는 요 높이고 요 점에 대한 likelihood는 요 높이가 되는 거야. 요 점에 대한 likelihood는 요 높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란색 선을 가정을 했다. 즉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달라진 거야.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다른 걸로 가정을 하고 파란색으로 했다면 그때의 likelihood는 뭐예요? 그때의 likelihood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다른 걸로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그때 likelihood는 요 높이고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파란색 선보다 오렌지색 선이 좋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likelihood가 클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의 값하고 파란색 선으로 따지면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표현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높이하고 비교를 해서 높은 걸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냥 그 5개씩 더해가지고 큰 걸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곱하기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e는 곱하기를 선택했어요. 곱하기.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한 값과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값을 그 2개의 곱하기 한 결과를 비교해서 큰 쪽이 좋은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를 사용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게 좋냐 이게 좋냐 뭐 이게 좋냐 뭐 아니면 이게 좋냐 아니면 뭐 이게 좋냐. 선택은 많거든. 이게 좋냐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likelihood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만큼 다 곱해가지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어떤 곡선을 찾겠다. 이것이 바로 MLE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MLE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느 특정한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있다면 그때의 likelihood가 이거야. 근데 지금 데이터 포인트 i가 캐피탈 N개가 있거든. i는 1에서부터 캐피탈 N개가 있으면 그 각각을 다 곱하자 그랬지. 그래서 수학적인 노테이션 곱하기가 이거야. 오케이? 그럼 요것을 이제부터 그냥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likelihood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를 다 곱해 놓은 것을 캐피탈 L, likelihood에서 L 가져왔겠지. L이라 부르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정규 분포로 가정하자고 했으니까 수학식이 결정나게 돼. 요게라는 거지. 그지? 좋아. 그러면 요까지 됐어. 그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지? 이것을 최대화시키는 뮤와 시그마 스퀘어 찾는 거지. 그것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argmax. 자, 맥시마이즈 시켜라. 근데 이 arg가 이 아규먼트에서 온 건데요. arg란 표현을 쓰면 그렇게 만드는 뮤와 시그마 스퀘어를 찾아라.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는 네 마음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하여튼 이 L이란 수학식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하는 그거를 찾아서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웃풋이 뭐냐? 뮤와 시그마 스퀘어의 어떤 추정치가 나오겠지. 이런 거예요. 이런 노테이션을 제일 처음에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계산하는 건 둘째고 일단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수학식이 좀 생긴 게 복잡해. 막 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막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최대화를 어떻게 시키지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든 게 로그 함수라는 게 있어요. 로그 함수, 그죠? 만약에 로그 함수를 이게 이제 이걸 뭐 f of x라고 부르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가 커질 때 f of x가 어떻게 커지는가를 보면 x가 이게 로그이기 때문에 x가 1이 되면 무엇에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의 밑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2가 돼도 상관이 없고 10이 돼도 상관이 없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뭐 2라고 하자. 2의 몇 승이 1이 되냐? 그럼 0이거든. 그러니까 2점을 지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x에다가 x가 자꾸 이게 0에 가까워지면 x가 이게 0이 들어가면 2에 몇 승을 해야지 0이 되나? 마이너스 무한대승을 해야 되거든. 즉 이 곡선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 평평하긴 하지만 올라간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결론은 x가 커지면 f of x도 커지게 돼 있어. 이 그래프가. 그지? 그것이 로그 함수의 성질이라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내가 이거를 즉 요 전체식을 맥시마이즈 시키려고 해. 그러면 내가 이것을 로그를 씌워도 같이 맥시마이즈 될 거라고. 그죠? 증가하는 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단조 증가 함수 그러는데 어려운 말로 monotonically increasing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즉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다시 캐피탈 L을 크게 하는 이 뮤와 시그마 스퀘어 찾는 거나 로그 L을 크게 하는 뮤와 시그마 찾는 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이거하고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어. 왜 로그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냐면 로그의 성질은 로그 A 곱하기 B가 있잖아. 그럼 이거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 즉 곱하기를 더하기로 이 곱하기를 더하기라는 기호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곱하기가 전부 다 더하기가 돼.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익스포넌트니까 이게 2에 이만큼 승이란 얘기잖아요. 요렇게 원래 표현되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2에 몇 승이니까 이게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돼. 결국은. 그죠?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해보세요. 당연하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뮤도 찾아야 되고 시그마 스퀘어도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 시그마 스퀘어가 또 분모에 가 있으니까 이게 좀 짜증나.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분의 1을 감마라는 걸로 지금 내가 표현해 보자. 감마를 찾는다는 얘기나 시그마 스퀘어 찾는다는 얘기나 감마만 찾으면 시그마 스퀘어 찾는 거니까 감마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이 로그 x가 요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분의 1이잖아요. 요게 이제 감마가 돼 버린 거야. 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로그 안에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게 하여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돼. 여러분 시간 내고 천천히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건 뭐지? 이 수학식을 맥시마이즈하는 뮤와 감마를 뮤와 시그마 스퀘어 찾았어야 되는데 시그마 스퀘어를 R로 표현했으니까 뮤와 감마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찾지? 자, 이게 이제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좀 수학식이 심플해졌는데 어떻게 찾냐면 편미분을 하는 거지. 뮤로 미분하고 감마로 미분해서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뮤와 감마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요렇게 계산되면 좋다. 시그마 스퀘어는 요렇게 계산되면 이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찾게 돼.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0 되려면 이게 0 되려면
이게 0 되면 되잖아. 이게 0 되면 되니까 이게 0 되면 된다. 그러면 시그마를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요렇게 되는데, 이거는 뮤란 실제 뮤가 아니고 MLE의 방식으로 찾은 뮤의 추정치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노테이션을 저는 조금 성의 있게 썼습니다. 이렇게 MLE의 방식으로 찾은 뮤의 추정치다. 시그마 스퀘어도 MLE로 찾은 시그마 스퀘어 추정치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걸로 이미 다 밝혀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대로 하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f of x의 추정치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 써볼까? f of x의 추정치라는 것은 루트 2파이의 시그마인데, 이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 hat mle를 사용하면 되겠지.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뮤 대신에 뮤의 추정치 사용하고, mle를 이용한 뮤의 추정치 사용하고, 나누기 시그마 사용해야 되는데 시그마도 mle로 찾은, 요렇게 하면 지금 숫자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x만 집어넣으면 f of x, 즉 확률 밀도 함수의 추정치가 나타날 것이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1차원일 때는 그렇고 D차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1차원일 때 생각을 확장하면 돼. 지금 제가 여기 그림 그리는 거는 2차원일 때 그림을 그리고, 이거 등고선 그리듯이 이거 지금 요렇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지금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연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 놓았을 뿐이고요. 다차원 그러니까 D차원 공간에서도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일 뿐이야. 그래서 결국은 MLE로 찾은 미인 벡터를 찾을 수 있고 MLE로 찾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다 벡터죠. 이것도 다 벡터고, 그래서 샘플 미인 벡터를 이용하면 되고, 이것은 그 샘플 미인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베런스 계산하듯이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 끝. 결론은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인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MLE 방식을 사용해서 추정하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 추정만 하면은 이제 PDF 함수가 결정 나겠죠. 근데 그 PDF 함수가 결정 나면 그 PDF에 생긴 모양이 어떨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PDF에 생긴 모양은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형태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런 형상이다. 즉 이러면 이게 대각선만 다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베리언스가 곱하면 여기도 베리언스가 들어가고 여기도 베리언스 들어가고 사이사이 다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x1, x2, xp, p 차원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x1, x2, xp 차원의 값이니까 여기는 이게 곱해진 이 시그마는 뭐겠어? x1의 베리언스. 이거는 뭐겠어? xn의 베리언스. 즉 모든 변수의 베리언스가 같아. 흩어짐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가 다 0이지. 여기가 다 0이면 x1, x2, 뭐 x3, x4 뭐 이런 것들, x1, x5 이런 것들이 공분산이 없어. 독립이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 지금 P차원 공간이니까 상상이 안 되지. P가 2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원 공간이면 상상이 되잖아. 산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기고 등고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 완전히 원이야. 그러니까 이 x1 축하고 x2 축이 독립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많이 모여 있고 좀 가면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여기에 많이 모여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아까 요거 다 0이고 요거 다 0이야. 그럼 독립은 독립이야. 근데 베리언스가 달라. 이건 시그마 1 스퀘어고 이건 시그마 D 스퀘어다. 베리언스가 다 다르다. 그러면 이게 x1의 베리언스와 xd의 베리언스, x2의 베리언스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자, 2차원일 때 상상해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산은 산인데 등고선을 잘라 보면 이게 x1이고 이게 x2인데 이거는
x1은 한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니까 베리언스가 좀 작은 거고, x2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니까 베리언스가 좀 큰 거네요. 자,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가장 일반화된 제너럴한 폼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여기가 0이 아니고 뭔가 코베런스를 가질 수 있잖아. 즉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게 휘어질 것이다. 등고선이 약간 이렇게 틀어진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요런 관계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산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지금 2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상상이 되는데, 다차원 공간에 가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PDF에 생긴 모양이 가우시안 덴시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라진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그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것은 나중에 R을 이용해서 실습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규 분포인데 일반화됐으니까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다차원 공간 속에서의 정규 분포를 추정을 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낮으면 어노말리라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